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지도자 엘리너 루스벨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애로운 소녀. 아이는 모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줘야지. 예쁘다고 하실까? 아이는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머니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아이의 발걸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가에 선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이런? 왜 그렇게 서 계세요, 할머니?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아이의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손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죠. 여러분, 제 딸 엘리너 할머니랍니다. 저 아이는 예쁘지도 않고 귀엽게 장난을 치지도 않아요. 마치 점잖은 할머니 같답니다. 저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느라 잔뜩 이그러졌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아이 엘리너 루스벨트. 엘리너는 그다지 예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소문난 어머니하고 비교하면 더욱 그랬죠. 게다가 엘리너는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며 놀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엘리너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뻐했습니다. 엘리너도 아버지를 무척 잘 따랐어요. 그러나 엘리너는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아버지가 오면 엘리너는 아버지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떠나 있을 때면 엘리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도 엘리너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엘리너는 애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애할머니는 모든 면에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일요일이면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찬물로 목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너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애할머니는 늘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엘리너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자신감을 배우다. 1899년 애할머니는 엘리너를 영국에 있는 알렌스로드 여학교에 보냈습니다. 애할머니는 수베스터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엘리너는 착하기는 하지만 나무 눈길을 끌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젖어 있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평소에 두통이 있으며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부디 교장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애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프랑스어로 했는데 어렸을 때 프랑스어를 배운 엘리너는 3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프랑스어를 가장 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런 엘리너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엘리너가 교장 선생님과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른 학생들은 부러운 듯 쳐다보기만 했어요. 애할머니와 이모들은 엘리너가 또래들보다 진지하고 조용해서 애 어른 같다고 걱정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엘리너가 침착하고 속이 넓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너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줍어서 얼굴도 잘 들지 못하던 꺽다리 소녀가 어느새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당당한 소녀가 된 것입니다. 엘리너는 특히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힘없는 나라들을 강제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강대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침략을 받는 힘없는 나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토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이 힘없는 나라를 자기 용토로 만드는 식민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건 힘이 세다고 남은 물건을 함부로 빼앗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입니다. 엘리너는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정의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숙제를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숙지한 것을 낚아채 푹푹 찢었습니다. 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내가 가르친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서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내용을 자신 있게 발표했으면 좋겠군요. 교장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옮기다시피 한 숙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너는 너무 부족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노력했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때면 교장 선생님에게 스스럼 없이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런 엘리너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친구들도 침착하고 똑똑한 엘리너를 좋아했어요. 엘리너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언젠가 교장 선생님은 엘리너를 데리고 유럽 여러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엘리너에게 기차표를 사고 숙소를 잡고 물건을 사는 일 등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너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피렌체에 갔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엘리너에게 지도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엘리너, 오늘은 이 지도를 가지고 너 혼자 피렌체 곳곳을 둘러보고 오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또 이곳에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너 스스로 탐험해 보는 거야. 엘리너는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여자 혼자 지도 한 장만 달랑 들고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다니.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에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너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삐좁삐 다가가던 엘리너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 엘리너의 가슴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기쁨과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엘리너는 그제야 교장 선생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엘리너에게 독립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엘리너는 신이 나서 교장 선생님에게 자기가 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미국에 있을 때에는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격한 애할머니는 늘 여자가 얌전해야 하며 혼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할머니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엘리너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베스터 교장 선생님이 수줍음 많던 엘리너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너는 3년 만에 꿈같은 학교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애할머니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애할머니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 돼. 그 정도 배웠으면 충분하다. 이제 시작할 준비나 하렴. 그때부터 엘리너는 다른 여자들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종종 열리는 무도회, 여러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면서 어울리는 모임, 무도회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너는 내키지 않았지만 애할머니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1902년 어느 날 엘리너는 무도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델러노 누스벨트라는 똑똑한 청년으로 엘리너네 집안과는 먼 친척벌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마음씨가 착한 데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엘리너를 좋아하게 되었고 엘리너도 똑똑하고 자상한 프랭클린에게 끌렸지요.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1905년 3월 1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는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 집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애할머니와 비슷했습니다. 엘리너는 거의 모든 것을 시어머니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집안일을 돕는 사람을 구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일, 가구를 바꾸거나 이치를 옮기는 일까지도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엘리너는 교장 선생님과 여행 다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모든 것을 엘리너가 알아서 하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엘리너는 더 이상 그때의 엘리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야 할 기차표도 가야 할 곳도 세워야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엘리너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뒤 엘리너는 아들만 5을 더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도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얘야, 저 선생님은 너무 부산스럽구나. 내일 당장 내 보내려. 내가 가정조사를 새로 알아보마.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1909년 엘리너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이가 독감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떠난 지 채 1년도 안 된 아들을 잃은 엘리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 같았고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뭘까? 돈?
명예,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빈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911년 남편이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날 남편 프랭클린이 엘리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정책을 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때까지도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뽑거나 자기가 사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에 자기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거지요. 프랭클린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엘리너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엘리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습니다. 정치는 오로지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너는 결혼을 핑계로 세상 일에 눈을 감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1917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이생과 다친 병사의 간호를 맡은 간호병으로 지원하는 여자들도 많았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일손이 모자라 하는 곳에 뛰어들어 당당히 한몫을 해내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엘리너는 남편이 워싱턴의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엘리너도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무언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너는 먼저 기차역 앞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전쟁터를 오가는 군인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너는 아침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꼬박 서서 일을 했습니다. 여름인데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이 쏟는 좁은 부엌 안에서 일을 하니 온몸이 땀으로 젖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너는 조금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지요. 1919년 엘리너는 남편과 함께 전쟁이 끝난 유럽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듣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리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구걸을 하는 사람들과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집들은 물론 교회와 가게들도 부서져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너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에 있는 해병병원에 다녀온 뒤에 더욱 굳혀졌습니다. 병원에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환자들의 시름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정신이 이상해진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빗발치던 총알과 폭탄들, 다친 병사들의 아우성치는 소리,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모습, 몸소리 나던 전쟁터의 기억들이 청년들의 정신까지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엘리너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청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습니다. 엘리너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남편 프랭클린은 미국의 두 정당, 정치적인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정당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프랭클린은 엘리너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엘리너는 망설였어요. 그러자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남편의 친구 루이스 하우가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엘리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연설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엘리너에게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21년 어느 날 남편 플랭클린이 갑작스레 척수성 소아마비, 운동기능이 마비되는 병, 소아마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병세가 나빠져 나중에는 아예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정치인에게 닥친 불행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너는 남편 대신 연설이나 강연을 하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또 장애 아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에 가서 병실을 일일이 돌아보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몸이 불편한 남편이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엘리너는 남편에게 병원의 상황을 말해주고 문제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너는 프랭클린의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훌륭한 정치가로 새로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민주당 여성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타자기로 글자를 찍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지만 엘리너는 즐겁게 해나갔습니다. 엘리너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입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법률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모금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자만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던 예전의 엘리너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이야말로 엘리너를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가장 낡고 허름한 탄광촌의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강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이야말로 엘리너를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가장 낡고 허름한 탄광촌의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강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디든 가는 대통령의 아내. (1928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뉴욕주 지사를 뽑는 선거에 나아갔습니다. 누구도 다리가 불편한 프랭클린에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랭클린은 당당하게 주지사로 뽑혔습니다.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린 지 7년 만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뒤에는 그를 대신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준 엘리너가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엄청난 재앙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팔던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곧바로 은행이 문을 닫고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대한 도시는 거지와 실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잠을 잤고 배가 고픈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대도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는 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은 후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엘리너는 엘리너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먹을거리를 마련한 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한 행동만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프랭클린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프랭클린 델레노 루스벨트를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첫 번째 연설에서 국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은 후보 대통령과는 달리 정부가 앞장서서 실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뉴딜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텔레시 강의 물 흐름을 조절하고 수력 전기를 얻기 위한 댐을 만든 텔레시 강 유역 개발 공사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실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리너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매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자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에 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너의 글을 읽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들 속에는 아이들이 쓴 것도 많았습니다. 사는 게 막막하고 힘이 들어요. 아빠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 일하고 한 달에 $40를 버세요. 하지만 아빠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내지 못한 청구서가 잔뜩 쌓여 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너는 이런 아이들을 도우려 했어요. 남편 프랭클린이 국가 청년국을 만든 것도 엘리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국가 청년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부업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던 청소년들이 돈을 벌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엘리너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부인들은 백악관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는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너는 남편을 대신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시간을 내서 달려갔습니다. 엘리너는 깊은 산속에 있는 탄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작업복을 입고 강부들과 함께 깊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 강부들이 하는 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강부의 가족들이 사는 좁고 허름한 집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엘리너는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엘리너는 1933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운 이야기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시계를 엘리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엘리너는 멈추지 않고 항상 가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극을 탐험한 비어드라는 탐험가는 남극에 머무는 동안 저녁 식사를 한 사람분을 더 차려 놓았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엘리너 부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엘리너를 대통령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3월 제1차 세계대전에 나갔던 군인들이 워싱턴을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몰려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워싱턴에 처음 왔을 때 후보 대통령은 체류가스,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나게 하는 가스, 체류가스를 쏘고 탱크까지 몰고 나가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탱크 대신 엘리너를 보냈습니다. 엘리너가 군인들이 몰려있는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자 경호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난 시위대가 엘리너를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경호원들은 엘리너가 군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너는 군인들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군인들도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엘리너의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너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대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이미 7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흑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식당에 가도 백인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한자리에 앉는 것을 법으로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엘리너는 흑인도 백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들은 엘리너를 말렸습니다. 흑인보다 수가 더 많은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면 백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너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뉴딜 정책조차 흑인보다 백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남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흑인 오페라 가수 메리언 언더슨이 미국 혁명의 딸들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혁명의 딸들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공을 세운 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평소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요.